자, 그래서 이 화면을 보면 여기에 뭐 피닉스 바이오스 셋업 유틸리티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피닉스는 바이오스 프로그램을 제작한 회사일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서 이 바이오스가 실행되는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설정을 바꿔주거나 하는 그런 기능들을 해주는 이 유틸리티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바이오스 프로그램의 일부죠. 그러니까 바이오스 프로그램이 이제 파운 셀프 테스트라고 하는 그 실행 과정에서 이제 점검도 하지만 점검뿐만 아니고 이 하드웨어들이 어떻게 동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정도 여기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뭐 여기에 보면 이제 메인 설정에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그 컴퓨터 시스템에 기본적으로 이제 클락이 들어가거든요. 여기서 클락은 이제 시계죠. 그래서 그 시계의 시간도 설정할 수가 있고요. 리얼타임 클락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지금 뭐 12월 12일 맞죠? 시간은 시스템 타임은 5시 3분으로 되어 있네요. 이거는 아마도 이제 그 저쪽 UTC, 그래서 그 세계 표준 시간, 그러니까 영국의 그린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5시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죠? 아니, 이게 5시 3분, 3분인 거는 맞는데 5시는 틀리잖아요, 그죠? 네. 지금은 우리는 오후 3시죠. 이거는 새벽 5시를 의미하는데 서머 타임이 적용이 돼 있나 보네요. 아직 영국은 4시가 돼야 9시간 차인데 맞나? 아닌데 6시가 돼야 9시간 차이구나. 뭔가 좀 하여튼 10시간 틀어지는 것 같은데 10시간 느리죠? 지금? 맞나? 아닌가? 5시 그죠? 어쨌든 네. 그러고 이제 뭐 날짜도 변경할 수 있고 뭐 그러하다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요거는 요거는 이제 플로피 디스크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플로피 디스크를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어요. 그래서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것들은 설치되어 있는 디스크들입니다. 네. 디스크들. 그래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디스크 중에는 이 SATA라고 하는 시리얼 어태치드 디스크 타입이 있는데 그것으로는 지금 CD-ROM밖에 없네요. 우리가 CD-ROM 설치해서 쓰고 있죠, 그죠? 이 VM 설치할 때 이제 CD-ROM이 있었어요. 가상 CD-ROM으로 하긴 했지만 어쨌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키보드에 대한 것들, 또 장착되어 있는 시스템 메모리, 뭐 확장된 메모리,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붓타임 다이그노스틱 스크린이 이거는 이제 처음에 전원이 켜졌을 때 그 하드웨어 점검 화면을 보여줄 건지 말 건지, 지금은 하드웨어 점검 화면을 보여주지 말라고 돼 있네요, 그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셀프 테스트, 파운 셀프 테스트 이 그 절차에서 화면에 뭐 램의 그 메모리, 즉 메모리의 점검이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점검 과정이 쭉 나타나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나타나지 않게 돼 있다 하는 거죠. 그런 설정들을 이제 여기서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 설정에서는 또 추가적인 그런 설정들, 뭐 입출력 장치라든가 메모리라든가 캐시라든가 이런 것들, 뭐 또 칩셋에 대한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양하게 해줄 수 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보안과 관련해서 설정해 줄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려고 하는 거는 중요한 게 뭐냐면 부트입니다. 부트. 그래서 부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느 장치에서 부팅할 것이냐를 여기서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요거죠. 여기에 보시면 이 CMOS에 저장된 부팅 장치의 순서에 따라서 부팅 장치를 선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디스크를 선택한다. 그 디스크에서 이제 부팅을 한다 하는 건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그 리스트가 있어요. 부트 장치 리스트. 그래서 요 순서대로 장치에서 이제 부팅을 할 그 뭐라 그럴까? 그 순서를 이제 이렇게 결정해 놓은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리무버블 디바이스에서
리무버블 디바이스라는 건 보통 이제 USB 메모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겠죠. 우선 USB 메모리라든가 이런 것도 있으면 거기서 부팅을 하고, 만약에 그게 없으면 그 다음 하드 디스크에서 부팅을 하고, 여기 플러스로 되어 있는 건 이제 하드 디스크가 여러 개가 있다면 또 추가로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하드 디스크도 여기 보면 bootable add in card, add in card도 아마 그 USB라든가 이런 걸 외장일 거예요. 외장. 그 다음에 NVMe 하드 디스크. 이게 우리가 실제 VM을 설치할 때 추가했던 디스크죠. VM 세팅해 보시면 여기 하드 디스크 NVMe 타입으로 우리가 설치했잖아요, 그죠? 여기 실제 우리 리눅스가 설치되어 있는 디스크입니다. 그 다음에 CD-ROM 드라이브, 그 다음에 네트워크 부팅. 네트워크 부팅이라는 거는 이제 이 시스템 안에는 부팅할 그런 운영 체제가 없어서 네트워크에 있는 어떤 서버로부터 그걸 불러와서 부팅을 또 할 수도 있어요. 내 시스템 안에 운영 체제가 없어도. 그럴 경우에 이제 그 네트워크에 있는 서버로부터 불러오기 위한 그런 방법이야. 요 CD-ROM 드라이브는 뭐 요거는 우리 VM웨어에서는 가상으로 여러분들이 설치 디스크를 설치 디스크를 이렇게 가상의 이미지 파일로서 되어 있는 이 설치 디스크 이미지를 마치 실제 CD-ROM처럼 그렇게 가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죠. 그죠? 여기 지금 로키 9.6의 그 설치 iOS 이미지 파일이고, 이것이 마치 물리적인 CD 드라이브에 장착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가상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여기에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현재는 여기에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죠. 근데 만약에 여기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이 CD-ROM에 있는 설치 디스크가 부팅이 될 거예요. 만약에 이것도 없다면 아마 네트워크 부팅을 시도를 할 거예요. 지금 우리 컴퓨터 시스템에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거 있고 이거 없고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이거 있는데, 그러니까 얘는 부팅이 안 되죠. 얘도 부팅이 안 돼요. 없으니까. 여기에는 지금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부팅이 되겠죠. 만약에 운영체제 설치를 안 했다면 이 설치 디스크가 실행이 되면서 설치 실행이 되겠죠. 만약에 이것도 없다면 네트워크 부팅 과정으로 들어갈 텐데, 이 과정에서는 아마 그런 걸 경험해 본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설치 과정에서 설치가 일어나지 않고 계속 뭐 요러한 놈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막대기가 화면 왼쪽 구석에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런 걸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설치가 안 되고, 그러니까 설치 디스크가 실행이 돼서 설치 화면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계속 시커먼 하면서 요쯤 구석에서 뭐가 빙글빙글 막대기가 돌아가는 걸 본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학생의 경우는 어떤 케이스냐면 이제 운영체제도 당연히 설치 안 돼 있고 CD-ROM 드라이브도 제대로 설치 디스크가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상태라서, 즉 이 컴퓨터 내부에서는 부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부팅할 수 있는 서버가 있는지, 즉 운영체제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버가 있는지 그거를 계속 찾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현재는 뭘로 돼 있었냐면 이걸로 돼 있었죠. NVM으로 돼 있었죠. 그죠? 그래서 NVM으로 다시 이렇게 올릴 수가 있겠는데, 요 순서가 이제 이 순서대로, 그러니까 부팅할 장치를 찾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리무버블 디바이스 찾아보고 없으니까, 그 다음에 부터블 애드인 카드 찾아보고 없으니까, 그 다음에 NVMe 찾아보니까 거기에 있어서 거기서 부팅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이걸 순서를 바꿔볼게요. 얘가 어차피 제일 먼저 위에 있는 게 제일 편하겠죠. 굳이 없는 걸 찾아볼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맨 위로 올리겠습니다. 어떻게 올리냐? 여기 보시면 이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를 가지고서 up or down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요 선택한 상태에서 플러스 키를 누르면 요게 부팅 순서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즉 더 순위가 올라가죠.
플러스 올라갔죠. 그 다음에 하드 드라이브를 또 플러스. 이런 식으로 하면 하드 디스크가 제일 우선순위 부팅 수준이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NVMe, 즉 우리가 지금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는 그 디스크가 제일 상단으로 올라왔어요. 이렇게 순서 바꿔봤나요? 예, 요거 화면 한번 스크린샷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저장은 exit 가서 exit saving changes 하면 이제 그 여러분들이 지금 설정을 바꾼 결과를 저장을 하고 빠져나가라 하는 뜻이고요. 그러면 이 세이브는 어디에 되느냐 하는 거죠. 이 세이브, 즉 저장은 어디에 되느냐 하면 바로 그게 여기에 써 있는 CMOS라는 곳에 저장이 된다 하는 거죠. 여기 CMOS에 저장된 부팅 장치의 순서. 물론 지금은 CMOS라는 이게 따로 없습니다. CMOS라는 게 뭐냐면 일종의 주기억 장치 메모리예요. 메모리. CMOS는 일종의 램인데 지금은 이게 뭘로 다 대체가 되느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칩셋, 이게 뭐냐면 이제 컨트롤러 칩셋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 보드를 만드는 회사에서 그 컴퓨터 디자인을 할 때 그 칩셋, 그 CPU와 칩셋을 결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그 보드를 만들죠. 이게 이런 보드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인텔 CPU가 설치되는 그런 보드고요. 인텔 CPU에 맞는 컨트롤러 칩셋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 CPU를 만드는 회사에서 이 CPU가 잘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 컴퓨터 시스템에 하드웨어 컨트롤 할 수 있는 칩을 또 따로 만들죠. 그래서 이제 이 CPU와 메모리, 뭐 입출력 장치, 뭐 이런 것들이 서로 잘 조화를 이루어서 동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하드웨어 컨트롤러 칩을 같이 생산을 하죠. 그래서 인텔에서 보통은 이제 인텔 CPU가 들어가는 경우에 인텔에서 칩셋을 만들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드가 구성이 되고요. 그래서 그 지금은 안 보이지만 요 안에 있다 그랬어요. 요 밑에 이 방열판 밑에 여기에 칩셋이 있고요. 이제 요즘은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CMOS라는 램을 따로 쓰지 않고 그냥 이 칩셋에 다 그런 바이오스 설정이, 바이오스는 아까 여기 있다 그랬죠, 그죠? 이 바이오스의 설정이 여기에 다 저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게 이제 실시간적으로 변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실시간으로 변해야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 따로 전원이 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구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가 꺼져 있어도 시간은 계속 가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여기에 이제 전원이, 백업 전원이 있죠. 배터리가 이제 여기에 즉 그 설정, 바이오스 설정에 대한 유지시켜 줄 수 있죠. 계속 시계도 돌아가면서 시간도 저장하고 또 아까 바이오스 설정에서 설정했던 설정 내역들도 여기에 계속 저장이 되게 이렇게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에 따라서 이제 부팅 장치를 선택을 하고, 지금 현재는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이 설치한 그 하드디스크, 운영체제를 설치한 하드디스크를 맨 위로 올렸어요. 아까 보시다시피.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저장하고 끝내면 다시 이제 바이오스가 다시 실행하면서 다시 부팅이 일어나죠. Save and Changes. 이제 저장하고 빠져나갈 거냐? 네, Yes. 네, 이제 다시 부팅이 일어난다. 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팅이 일어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부팅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그 그림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 바이오스가 실행이 되면서 부팅할 장치를 찾는다.
설정되어 있는 그거에 따라서 파운 셀프 테스트를 마치고 나서 부팅할 장치를 찾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하면 여러 개의 디스크들이 있다. 뭐 CD롬 드라이브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 이제 NVMe 이 NVMe 디스크를 첫 번째로 올려놨죠, 그죠? 맨 첫 번째로 올려놨어요. 그러면 이제 이 NVMe 디스크에 가서 이제 부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그 프로그램이 어디 있냐면 우선 맨 처음에 실행할 프로그램이 이 디스크에 그 맨 앞에 부분에 있어요. 이 디스크의 공간이 뭐 이만큼 있다 그러면 이 공간이 이렇게 아주 잘게 나눠 놨어요. 그래서 여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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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찾아 들어가서 저장을 하거나 읽어올 수 있는 그런 단위가 있는데 그걸 섹터라고 합니다. 섹터.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디스크의 맨 첫 번째 섹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마스터 부트 레코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부트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1번 섹터. 우리가 마스터 부트 레코드라고 부른다. 그래서 거기에 부트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있다 하는 거고요. 그 보통 섹터의 그 사이즈는 디스크에 따라 다른데 뭐 작게는 512바이트에서 뭐 크게는 4096바이트까지도 되는데 보통은 이제 512바이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아주 작은 코드와 그 다음에 실제 부팅을 하는데 필요한 위치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보면 이 디스크 전체 공간이 이렇게 있다면 그 중에 맨 앞이 이제 MBR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그 MBR이라는 내용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MBR에 있는 내용을 실행을 한다. 바이오스에서.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 MBR이라는 내용을 다시 세분화해서 보면 이 앞에는 가장 기본적인 부트를 위한 코드, 즉 실행 프로그램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들어 있냐면 이 디스크가 파티션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에 대한 테이블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섹터에서 몇 번 섹터까지는 첫 번째 파티션, 뭐 어디서 어디까지는 두 번째 파티션 이런 식으로 여기에 테이블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어느 파티션이 부팅이 가능한 파티션이야. 즉 부팅을 할 정보가 즉 OS죠. OS가 저장이 되어 있냐 하는 것이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파티션 테이블에 부터블 파티션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뭐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는 액티브 파티션이라고 부릅니다. 즉 운영체제가 들어있어서 부팅이 가능한 파티션, 즉 운영체제를 불러올 수 있는 파티션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MBR의 내용은 결국은 아주 기본적인 부팅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인데 어디서 부팅을 하느냐 하는 정보도 같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이 테이블을 읽어서 그 중에 몇 번째 파티션이 부팅 파티션이니까 그리로 가서 부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판단하고 거기를 읽기 위한 작업이 여기서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그 파티션이 이 파티션이 부팅 파티션이다 그러면 그 파티션의 맨 앞에 첫 번째 섹터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또 다시 이제 거기에 이제 실제 부팅할 내용들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있는 내용이 리눅스의 경우에는 diskboot.img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그래서 디스크를 통해서 부팅을 하기 위한 그런 기본 정보가 코드가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 diskboot.img라고 하는 것이 다냐 하면 그게 아니고 이거는 사실은 어떤 파일의 일부 맨 앞에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파일이 하나 있는데 그 파일의 이름은 core.img라고 하는 실제 그 부팅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부팅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운영체제가 아니고 운영체제를 불러오기 위한 부팅 프로그램이에요. 이 core.img가 그거고 그 중에 맨 앞부분이 요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diskboot.img라는 파일이다 하는 거고요. 네. 여기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core.img라는 파일이 이렇게 이 첫 번째 섹터부터 해서 이만큼 들어 있는데 그 중에 요것이 일부다 하는 거죠. 일부.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core.img뿐만 아니고 또 요것이 이제 부팅하는 프로그램이라면 그 부팅을 할 때 필요한 그 어떤 데이터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부팅할 때 어떠한 그 방법으로 부팅할 거냐 또는 어떠한 기능들을 활성화시킬 거냐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모듈이라든가 아니면 설정 파일들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은 그 시스템이 부팅을 하는데 필요한 기능들, 그 시스템이 동작할 때 필요한 기능들을 이제 모듈화 시켜서 그 중에서 필요한 모듈들을 불러서 실행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conf 파일은 이것이 어떤 식으로 이제 설정이 돼서 그 시스템이 운영이 될 거냐 하는 것들을 설정해 줄 수 있는 부팅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설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설정 파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가 한번 설정 파일을 실제로 뭐 들여다보고 한번 편집해보고 설정을 바꿔서 부팅이 어떻게 바뀌는지 뭐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이 core.img가 그 모듈들을 올리고 즉 그 실행하고 그 다음에 컴 파일을 읽어서 그 부팅 과정에서 뭔가 그 뭐 부팅의 뭐 절차라든가 또 부팅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을 바꿔가면서 할 수가 있겠고요. 거기서 이제 실제 커널을 읽어오죠. 커널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운영체제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그 커널을 이제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아까 얘기한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고, 부트로더 실행 단계. 그래서 부트.img에 정의된 그 디스크의 파티션 테이블, 요거는 뭐냐면 이제 MBR이에요. 이게 MBR. MBR에 들어있는 512바이트짜리 코드가 이제 부트.img고요. 거기에서 이제 어떤 파티션이 부팅이 가능한가를 파악해서 거기에 있는 디스크 부트.img를 호출한다 그랬죠, 아까. 그죠? 이를 호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있는 core.img와 또 모듈 파일들을 불러오고, 또 설정 파일을 적용하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부팅의 옵션을 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어떠한 커널을 불러올 것인가 하는 것들을 또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거는 뭐냐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로그아웃, 다시 시작. 여기에서 Escape 키를 눌러 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죠, 그죠?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어떤 커널로 부팅을 할 것이냐는 것을 선택을 해줄 수가 있어요. 또는 필요에 따라서 이제 여기에서 커널이 실행되는 방법을 조금씩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그 내용입니다. 부팅 옵션이라든가 커널 파라미터를 결정한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을 하고요. 여기서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부팅할 커널을 여기서 선택을 하고, 커널을 선택을 하고, 그 선택된 것을 이제 램으로 불러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거는 어디에 들어있냐? 이제 디스크에 들어있죠, 당연히. 우리의 리눅스로 치면, 이 커널들이 어디 들어있냐면 슬래시 부트 밑에 있어요. 슬래시 부트 폴더 밑에, 디렉토리 밑에. 우리가 왜 파티션 여러 개로 나눴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이제 슬래시 부트라고 마운트를 시켜준 그 파티션에 커널들이 들어가 있다. 그거를 이제 실행을 하려면 디스크에서는 실행이 안 되고 램에 불러와야 그거를 CPU가 실행할 수 있으니까 램으로 가져오는 거죠. 램으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이 실행이 되려면 당연히 주기억 장치뿐만 아니고 아까 보조기억 장치도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럼 그 보조기억 장치는 그러면 어떤 걸 쓰느냐? 이때는 실제 디스크를 쓰는 게 아니고요, 가상 디스크를 씁니다. 그래서 램 디스크라고 하는 가상 디스크를 써요.
램 디스크는 어떤 디스크냐면 실제 컴퓨터에 장착되어 있는 하드 디스크가 아니고 램을 마치 하드 디스크처럼 이렇게 빌려서 쓰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일단 뭐 가상으로 이미 설치해 놓은 그런 그 디스크가 파일에 저장이 돼 있어요. 파일로. 그걸 불러다가 램에 올려놓고 마치 그것이 디스크인 양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부팅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파일들을 설치해 놓은 것들이 그러니까 램 디스크로 저장이 돼 있고요. 이미지 파일로 저장이 돼 있고 그거를 이제 부팅 과정에서 읽어서 램에다 올려놓고 그것이 디스크인 양 쓰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램에 로딩해서 디스크인 양 루트 시스템에 루트 파일 시스템 슬래시에다가 매칭시켜 놓고서 그것이 실제 컴퓨터 시스템의 디스크인 양 그렇게 쓰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커널이 실행이 됩니다. 불러왔으니까 실행을 해야 되겠죠. 불러왔고 또 디스크도 장착이 된 그런 컴퓨터 시스템에 있으니까 불러와서 커널이 실행이 되고요. 그 커널의 프로세스 번호가 0번입니다. 제일 최초의 실제 운영 체제로서 실행되는 최초의 프로세스죠. 요 전까지는 전부 다 누가 하느냐? 이 그럽이라고 하는 이 아까 봤던 그 core.img라고 하는 이 부트로더 파일이죠. 그 부트로더 파일이 이제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불러오고 해서 커널을 올려놓고 램에 올려놓고 이제 그 램에 올라온 커널이 이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제 실행이 되죠. 0번 프로세스로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각 컴퓨터 시스템의 하드웨어들을 전부 초기화시키고 또 컴퓨터가 실행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그 하드웨어 드라이버들 같은 걸 이제 로딩하고 뭐 이런 작업들이 일어나는데요. 그 과정이 이제 로그로서 기록이 됩니다. 여기에 기록이 되고요. 나중에 이제 이런 명령어를 통해서 그 로그들을 볼 수 있어요. 커널이 처음에 하드웨어를 초기화하고 또 필요한 하드웨어를 구동하는데 필요한 드라이버들을 올리는데 어떤 것들이 올라왔는지 또 혹시 뭐 실패한 게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그 로그로서 볼 수가 있다 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시스템D라고 하는 실제 사용자가 컴퓨터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실제로 실행해주는 그러한 뭐랄까 뭐 어떻게 보면 유저의 프로그램 실행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걸 우리가 시스템D라고 하는데 그 시스템D를 호출해서 또 호출한다는 건 결국은 디스크에서 읽어서 램에다 올려놓고 그걸 실행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행된 이 프로세스가 이제 리눅스에서는 유저 레벨의 첫 번째 프로세스로서 1번. 요거는 그 프로세스가 제일 최초의 프로세스긴 하지만 운영체제로서 최초의 프로세스이긴 하지만 유저가 뭔가 할 수 없는 그런 프로세스이고 완전히 그냥 시스템 안에서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프로세스라고 보면 이 시스템D는 이제 유저가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가 실행이 되면서 이제 다양한 그 컴퓨터의 어떤 설정들을 해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얘가 또 불러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부팅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실행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이 그 정의되어 있는 타겟이 있습니다. 타겟. 그래서 여기서 이 타겟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팅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실행해서 준비를 해라. 사전에. 그러니까 사용자가 사용하기 위한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정의해 놓고 그것들을 순서대로 실행하기 위한 그런 어떤 그 정의된 파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타겟이라는 게. 그래서 여기서 기본 부팅 타겟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건드리지 않아도 자동으로 그런 것들이 실행될 수 있는 그런 세트다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처음에 VM1을 설치하고 나서 처음에 부팅할 때는 그냥 까만 뭐예요? 그 터미널 화면이 나타났었죠, 그죠? 이런 GUI 화면이 아니고 그냥 까만 그 텍스트 화면이 나타났었죠. 그렇게 부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와 같이 그래픽 모드로 부팅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부팅 과정에서 실행해야 되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다 다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사용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이 GUI 환경이라면 이제 그래픽 환경을 준비해야 될 거고, 아까 얘기했던 그 텍스트의 그 까만 화면이라면 사용자가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준비해야 되겠고, 이게 준비해야 될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실행해야 될 사전에 실행돼야 될 프로그램들이 다 세트가 다르겠지. 순서도 다르고, 그런 것들을 정의해 놓은 게 이제 타겟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뭐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래픽으로 부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세트가 준비된 그 타겟이 그래피컬.점 타겟이었죠. 이게 커맨드 모드로서의 그 타겟은 뭐였냐면 멀티 유저.점 타겟이었어요. 보통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 가장 많이 쓰는 타겟이 이 두 가지죠. 커맨드 라인 모드에서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드로 부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와 같이 GUI 모드로 부팅을 할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그 설치 과정에서 VM1에 GUI 설치하고 나서 현재의 그 부팅 타겟이 무엇인지 봤었고, 그 다음에 부팅 타겟을 바꿨었잖아요. 그죠?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어디 있었냐면 설치 PPT에 이 부분에 있었죠. 이 부분. 여기에 보면 이제 GUI 모드를 설치를 하고서 systemctl get default에서 기본 부팅이 어떤 타겟으로, 즉 어떤 사용자의 인터페이스 모드로 부팅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확인. 이것이 이제 get default 커맨드였죠. systemctl get default.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기본 설치는 아마도 이제 멀티 유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타겟이었고, 우리가 최초의 VM을 설치할 때, VM1을 설치할 때,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여기서 GUI 환경을 설치한 다음에 뭘로 바꿨냐? setDefault, systemctl setDefault를 통해서 GUI 유저 모드로 부팅이 되는 그런 타겟으로 전환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VM1을 부팅을 해도 VM2와 같이 이렇게 그래픽 환경이 부팅이 된 거죠. 그죠? 어쨌든 그렇게 이제 타겟을 얘기할 수 있겠다 하는 거예요. 그 타겟에 따라서 부팅 과정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그 타겟을 실행한다는 것은 결국은 여러 가지 그 부팅에 필요한 요소들을 실행하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는 또 어떤 일들이 그 안에서 벌어지느냐, 이러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일 먼저 여기에서는 이 커널이 실행될 때는 디스크를 따로 쓰지 않았어요. 디스크를 따로 쓰지 않고 이제 가상의 램 디스크라고 하는 가상의 디스크를 이제 이미지 파일을 미리 저장돼 있던 걸 불러와서 그걸 가지고 이제 디스크처럼 썼었죠. 거기에서는 사실은 실제 그 커널이 실행되는데 필요한 파일들을 불러오는 역할만 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본격적으로 이제 운영 체제를 실행할 때는 실제 디스크가 있어야 되겠죠. 유저 디스크가 있어야 되는데, 시스템 디스크, 유저 디스크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우선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시스템에서 쓸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마운트가 돼야 돼요. 마운트. 즉 그 디스크가 어떤 파일 시스템 상에서 접근이 가능해야죠. 그게 이제 마운트죠. 마운트를 하는데 읽고 쓰기로 마운트를 하는 게 아니고 리드 온리로 처음엔 마운트를 합니다. 즉 그 디스크에 데이터를 쓸 수는 없고 그냥 읽어볼 수만 있는 거예요. 시스템 디스크를. 그래서 읽어볼 수만 있게 하는 이유는 처음에는 일단 디스크 검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가 정상적인지 이제 리드 온리 상태에서 검사를 하고서 정상이면은 이제 다시 비로소 읽고 쓰기 상태로 이제 다시 마운트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운트를 할 때 이제 뭐 루트 파티션뿐 아니고 다른 파티션들도 이제 다 같이 이제 마운트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리드 온리로 해서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읽고 쓸 수 있도록 마운트 한다. 그런 걸 하는 그 타겟이 이제 로컬 파일 시스템 점 타겟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마운트를 하고 다시 시스템들을 다시 실행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드웨어 인식, 초기화, 요거는 이제 sysinit 점 타겟,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다양한 사용자가 쓸 수 있는 서비스들, 이런 것들이 이제 베이직 점 타겟에 정의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로그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준다. 요건 이제 CLI 환경의 케이스입니다. 커맨드 라인 환경의 그 환경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실행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agetty와 로그인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어쨌든 이런 사용자가 그 로그인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여러 가지들을 준비해 놓고 이제 로그인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준다. 여기까지 systemd의 역할이다. 네. 좀 복잡하죠, 그죠? 되게 많은 내용들이 이 안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벌어지고 있다 하는 거고, 이 과정에서 이제 결국은 그 관리자들이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그 뭘까 설정이라든가 또는 뭐 세팅 이런 걸 통해서 이 시스템의 용도 또 요구사항, 유저들의 요구사항 이런 데 맞춰서 이런 것들을 뭐 다 정의하고 또 뭐 순서를 바꾸든지 관리를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변경을 하고 이런 작업들을 관리자가 계속 해야 돼요. 그냥 켜고 나면 그냥 끝이 아니고 켜고 나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파악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그것들을 바꿔주거나 설정을 뭐 추가를 하거나 뭔가 빼거나 뭐 그런 다양한 작업들을 해야 된다. 거기까지 뭐 우리가 다 해볼 수는 없겠습니다. 몇 가지만 해보도록 할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부팅이 일어난다. 부팅 과정에서 각 화면을 보면 펌웨어와 바이오스가 실행되는 화면, 그 다음에 이제 이 부트로더라고 하는 즉 그 OS를 불러오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인 부트로더가 실행되는 그 과정, 여기에서 뭐 커널을 선택해서 부팅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요거는 이제 그 그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부트로더를 우리가 리눅스에서는 그럽이라고 부르는데 이 그럽이라는 부트로더의 실행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죠,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그 실행 화면 중에서 이거는 이제 그 커널을 선택할 수 있는 메뉴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그럽이 이게 다가 아니고 사실은 그럽이 여러 개의 어떤 작업들을 하는데 그 중에 아주 일부 작업을 보여주는 화면이고요. 이게 아마 낯설 수도 있어요.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최초 부팅할 때만 이게 보이는데요. 물론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이거를 계속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조금 이따 해볼 건데, 여기서 내가 다시 시작해보면 아마 안 보이고 넘어갈 거예요. 그죠? 안 보이죠? 근데 그거를 보이게 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보이지만 한번 성공적으로 부팅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안 보여요. 그게 생략됩니다. 숨김 상태로. 그래서 다시 재부팅을 해볼게요. 보이게 하고 싶으면 이때만 한번 일회성으로 보이게 하고 싶으면 여기서 이스케이프 키를 누르시면 보이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이스케이프 눌러서 이렇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매번 이스케이프 키를 누르지 않아도 이게 계속 보이게 할 수도 있다. 그런 것들도 다 결국은 그룹에 대한 설정, 즉 부트로더들이 어떻게 동작하게 할 거냐 하는 설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거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모든 걸 다 해볼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시나리오를 두고서 해보겠고요. 그래서 부트로더가 이제 커널을 불러오고 그 상태에서는 뭐 보일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D를 또 커널이 불러오고 이런 과정이 지금 현재는 이와 같이 부팅을 해보면 실제 여기서 이제 선택을 엔터를 쳐서 커널을 선택을 해서 그 커널이 실행되는 과정에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설정을 또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이제 부트로더에서 이걸 보이게 또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보였죠? 근데 뭔가 보이게 해줄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것들도 다 그 설정을 통해서 할 수가 있겠다. 지금 안 보이는 이유는 이게 이제 그래피컬 부트 화면이라 그래서 이렇게 그 부팅되는 그 로딩 상태만 이렇게 그래픽으로 보여주는 그런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부팅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화면상에 보여주는데 이게 다 로그로 저장이 되긴 하지만 네, 지금 이것을 이제 이렇게 화면으로도 또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안 보이죠, 그죠? 그것도 보이게 할 수 있다. 우리는 못 봤어요, 그죠? 근데 보이게도 할 수 있다. 그런 거죠. 네, 그런 설정들을 다 할 수가 있겠다. 네, 좀 상당히 물론 이게 실질적인 내용이지만 이걸 다 일일이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만 설명해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 게 좋겠다 하는 거예요. 이런 흐름. 네, 여기서 어떤 단계로 벌어지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들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네, 좀 하드웨어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것들도 좀 알아주시고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부트로더가 이제 그럽이라고 한다 하는 거고요. 그럼 뭐 그랜드 유니파이드 부트로더의 약자이다 하는 거고 대부분의 리눅스 배포판이 이걸 사용해서 부팅을 하고요. 윈도우즈에서는 이제 붓 매니저라는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윈도우즈와는 다른 부트로더를 쓰는 거죠. 당연히 이제 그 개발사가 다르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붓 매니저가 하는 기능들이 뭐 이런 것들을 한다. 그래서 다양한 운영 체제를 불러서 실행할 수 있다. 사실은 그 리눅스의 부트로더인 그 그룹이 오로지 리눅스만 부팅할 수 있냐 하면 그건 아니고 이건 부트 관리자예요. 부트 관리자. 부트 매니저라고도 부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리눅스만 불러서 실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그룹을 통해서 컴퓨터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즉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운영 체제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윈도우도 설치되어 있고 또 리눅스 설치되어 있고 이렇게 여러 개의 운영 체제가 설치되어 있다면 그것을 선택을 해서 부팅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멀티 부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 하나의 디스크 안에 파티션을 나눠서 리눅스 설치, 그다음에 윈도우 설치 이렇게 해놓고 이제 선택 부팅도 가능하고 또는 뭐 서로 다른 디스크에 설치해놓고 뭐 선택 부팅도 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또는 하나의 디스크 안에 이제 커널을 여러 개를 집어넣어놓고 필요에 따라서 그 커널을 다른 커널을 실행할 수도 있다. 실제 우리가 아까 부팅할 때 이렇게 메뉴가 나타났던 게 이제 커널을 거기에 커널이 두 개가 있어요. 네, 그 두 개 중에 선택을 할 수 있고 왜 두 개가 나타나냐면 혹시 두 개가 아닌 학생이 아니 세 개였죠? 세 개가 아닌 학생이 있나요? 그 메뉴에 세 개보다 더 많았던 학생이 있어요 혹시? 많아요? 몇 개요? 네 개요. 예. 그 학생은 부지런한 학생입니다. 어떤 학생이냐면 시스템 업데이트를 여러 번 하는 학생이에요. 이게 처음에 설치를 하면 딱 두 개만 나타나요. 뭐가 나타나면 실제 유저가 실행할 때 사용되는 커널, 또 하나는 비상 복구 모드로 실행할 때 사용하는 커널, 이렇게 딱 두 가지만 있는데요. 왜 보통 세 개가 나타나냐면 우리가 과제로 시스템 업데이트를 한번 하라고 그랬죠. 그죠? DNF 마이너스 업데이트 그래서 마이너스 리프레시 해가지고 시스템 업데이트를 한번 하라, 업그레이드를 하였어요. 그걸 하고 나면 새 커널이 설치가 돼요. 즉 우리가 처음에 리눅스 설치할 때 설치됐던 커널 말고 업데이트된 커널이 설치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커널까지 해서 세 개가 나타나요. 어느 걸 선택 부팅할 건지, 즉 최신 커널로 부팅할 건지 아니면 처음에 설치 디스크에 있던 커널로 부팅할 건지. 근데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시스템 업데이트를 한 번 더 해서 최근에 또 업데이트된 커널이 하나 더 설치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여러 개가 더 나타나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선택해서 부팅 가능하다. 멀티 부트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팅 과정에서 다양한 그 부팅의 옵션을 바꿔주기 위해서 그 파라미터, 실행 파라미터라는 것들인데 그것들을 직접 지정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파일에다 설정 파일로 넣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실제 부팅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편집을 해서 그 부팅에서만 특별하게 어떻게
부팅을 해라 하고 지정을 바꿔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파라미터들을 지정해 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예. 네, 뭐 그러합니다. 뭐 비슷한 내용이고요. 그걸 통해서 뭐 또 뭐도 할 수 있냐? 그룹 화면에서 이제 그냥 메뉴가 간단하게 텍스트로 나오는 게 아니고 뒤에 배경을 뭐 이미지 파일을 넣어서 좀 더 화려하게 꾸며주거나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해보죠. 뭐. 네, 또 뭐 등등 다양한 작업들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럼 설정들은 다 어디에 있느냐 하면 뭐 여러 군데에 있는데 다 대부분 설정을 부팅 과정에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팅 과정에서 필요한 파일들이 들어있는 이 부트 밑에 우리가 파티션 나눌 때 아마도 이제 부트 파티션을 따로 하나 지정해 줬죠, 그죠? 부트 파티션 하나, 그 다음에 루트 파티션 하나, 그 다음에 스왑 하나 이렇게 했었죠, 그죠? 파티션 나눌 때 그 중에 이 부트 파티션에 이제 뭐 커널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설정 파일도 들어있고, 뭐 다양한 것들이 거기에 부팅과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네, 한번 설정 변경을 하는 거를 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쉬었다가 이 그룹을 통해서 설정을 바꿈으로써 이제 부팅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합시다.